근데 이게 요번에도 잘 팔릴까 모르겠네.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돼 있잖아요. 왠지 소비를 좀 줄일 것 같아. 이번 너무 비싼 느낌이라. 얼마요? 달러가 막 오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폰 200 가까이요? 아이폰 14 프로로 하면 200 200이에요. 200. 512가. 200? 프로?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아니 200. 512가가 200. 그러니까 500 그거보다 용량 더 많이 하면 더 비쌀 수 있잖아요. 1테라 230인 것 같아. 1테라까지는 1테라도 있고 그 아이폰 프로 맥스가 또 있으니까 그걸로 가면 얼마지? 260? 맥스가 되게 아이폰 최저가 사유 국가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저가 사유예요? 아, 그럼 좋은 건가? 근데 그냥 프로 말고 그냥은 170이야. 저렴하대. 170. 저렴하대 우리나라.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90한 3년도에 매직 스테이션 96년도에 35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옛날에 90한 8년도에 옛날에 586 펜티엄 그냥 300만 원 하지 않았나요? 300만 원 했죠. 200만 원, 300만 원씩 했죠. 태국 있잖아요. 태국 이런 데는 이제 젊은 애들이 아이폰 사고 싶어가지고 막 중고로도 많이 쓰지만 새 거 살라고 막 1년을 알바를 하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갤럭시 플립은 얼마예요? 플립이 이거지? 그거 폴드가 이거고. 제가 광고했었는데 폴드가 이거고. 플립 100 얼마였는데? 100 얼마였는데? Z 플립 100초는 아닐 텐데 100 중반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건 반응 100 초반이에요? 그거 반응 좋던데요? 플립은? 아니, 플립은 폴드는 좀 약간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고 플립은 젊은 층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어르신들이 플립을 폴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KTX 타면은 어르신들 다 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써서 이상하게 효도폰 이미지가 있어. 이 어르신 폴더. 폰 돼버렸어. 그래서 완전. 젊은이들이 이걸 안 사고 이걸 사는 것 같아. 어르신 플립을. 이거는 절대 안 사. 어르신 이미지가 좀 있어서 다 이거 하고 안경 이렇게 올리고. 사실은 이게 거의 그냥 패드랑 폰의 중간 단계의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도 2개씩 띄울 수 있고 그러니까 4개까지 띄운다던데? 4개 3개? 4개? 전 3개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진짜 무거워 보이더만. 좀 무거워, 좀 무거워. 저번에 KTX에서 어떤 옆에 앉은 어르신이 이거 이렇게 보다가 계속 보다 전화 또 크게 하시잖아요. 나 지금 내려가!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또 중간에 주무셔. 너 떨어뜨리는데 소리가 진짜 뽕 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좀 약간 옆에가 넓어져가지고 갤럭시 S 울트라 크기를 2개로 붙인 거랑 똑같아. 맞아. 그러니까 무게가 좀 나가지. 떨어지는데 소리가 덤벨 떨어지는 소리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이제 있으면 쓰는데 이번에 그냥 쓰던 게 아직 그거 돼가지고 워키토키. 그러네. 근데 진짜 넓긴 넓어 보이다. 근데 넓으니까 너무 다 보이더만. 뒤에서. 그 글씨가 어른들은 수납이 몇 개가 안 돼요. 키우니까 글씨를. 그러니까 폴드를 좋아하시는 거. 그거보다가 또 아이폰 14 프로 보니까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거 하다가 갑자기 무거운 폰 쓰려니까 짜증나고. 그러더라고. 요 사이즈로 하나 좀 만들어주지. 근데 막상 이렇게 저 큰 거 쓰잖아요. 큰 거 쓰면은 잘 몰라요. 이게 이 정도 무게. 이 주머니 넣으면 너무 어우. 이게 맥스 크기인가? 울트라. 그러니까 아이폰 맥스? 맥스 크기인가? 그 정도 되겠죠. 악펠라도 이거 쓰던데. 이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휘는 거 아니야? 받쳐놓고 보면. 그렇죠. 아프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 뛸 때 밤에 막 산책하거든요. 여기다 넣으면은 너무 흔들거려서 맞아. 들고 안 갖고 다닐 수는 없고 와치가 없으니까
저는 또 고무줄 바지 입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게 한쪽에 툭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들고 댕겨요 진짜. 너무 덜렁거려요. 그 너무 그 저도 그 고무줄 바지 같은 거 하면은 들고 다녀. 들고 다니는 게 속편해. 내려가. 그리고 이 뒷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진짜 신기하던데 그 큰 폰을 거의 다 뒷주머니에 있잖아. 뒷주머니에 넣으면 분명히 한번 깔고 앉아가지고 박살날 것 같은데 이게 뒷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앉을 때는 또 싹 빼고 다들 뒤에 넣니? 이렇게 지금 빠개지지 않아요. 밟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안 그 불편해? 끝에 걸려. 네, 안 불편해요. 왜냐면 그게 이걸, 어떻게 안 불편해? 이걸 그 까는 게 아니니까 깔고 앉는 게 이렇게 아니니까. 써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오 싫어. 이거는 이제 옛날에 아저씨들이 지갑 이만한 거 뒷주머니 가오리 지갑? 가오리 지갑 그리고 가오리 쓱 지갑. 그리고 쓱 빼갈 수 있잖아. 진짜 오랜만이다 가오리 지갑. 동남아시아 그치. 가서 다 있으셨죠 가오리 지갑? 네? 딱 보면 알아요. 그 파는 거 있어. 그 동남아시아에 딱 가면은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핸드폰이 점점 커졌으니까 좀 수납할 수 있는 아이포켓이 하나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가 없으면 에? 의미 없어요. 아이가 없으면. 아이포켓. 아니면 아이베스트 딱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 조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슈프림이나 이런 거 보면 엄청 비싸잖아요. 덜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애플이 이미 그 브랜드가 이게 잡혔는데 뭐 애플 뭐 그 뭐야 그 뭐지 받침대 뭐 이런 거 뭐 20만 원 30만 원 옛날엔 그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 뭐 사치품으로 분류하면 그래 이걸 사치품으로 분류하면 뭐 할 수 있겠다. 은근 애플 가성비예요. 그렇게 보면 이거 왜 돈 주고 사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사치품 시계에서 사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걸 몰랐는데 애플 워치가 20만 원 30만 원 하나요? 아니 70만 원. 7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계가 막 몇 억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 표현하는데 70만 원 다 70만 원이니까 이걸 네. 쓰고 싶어도 이게 좀 더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과시를. 애플 워치 케이스를 비싸게 팔더라고요. 유명한 데에서 막 줄. 줄이나 케이스에게 씌우는 네. 거를 막 보석을 박는다거나 해가지고 브랜드에서 그런 식으로 그 더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플워치는 한 번 사면 몇 년 써도 크게 티가 안 나가지고 저는 가성비라고 봅니다. 줄질만 안 하면 근데 이제 애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데 서드 파티로. 네, 서드 파티 막 뭐 명품 하는 데서 만든다거나 뭐 시계 전문점에서 뭐 만든다거나. 그것까지 하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뭐 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저는 애플에 대실망한 적이 있냐? 저는 이 카툭 튀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순정으로 쓰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술 때문에. 그러니까 저처럼 카메라가 크게 필요 없는 사람은 카메라를 빼달라. 카메라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약하게. 옛날처럼 들어가 있는 좀 네. 성능 구지게. 예, 그냥 뭐 증거 사진만 찍을 수 있는 정도죠. 예. 아니 왜냐면 그렇게 이거 발전시킬 거면 그럼 이것도 튀어나올 거 아니야 언젠가는. 셀카가 사실 굉장히 요즘 세상에 셀카를 많이 찍잖아요. 이거는 셀카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로 숨어서 잘 있는데 뒤에도 좀 그렇게. 그리고 이게 딱 났을 때 이게 떠서 그런 거예요? 열받잖아.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 그냥 놓으면 되잖아. 아 여기 왜 이렇게 막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아니 이걸 왜 굳이 소리 나게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뒤집어 놔야 되고 이렇게.
이래야 편안하고. 그럼 애플도 보이고 좋잖아요. 애플 마크도 근데 보이고. 이게 확인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알았네. 뭐라고? 나 이거 튀어나온 거 이제 알았어. 이제 의식한다. 나 한 번도 못 느꼈어. 이거 튀어나온 이걸 거. 어떻게 못? 카툭 튀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다고? 아니 나는 내 폰은 아닌 줄 알았어. 갤럭시는 그래 좀 덜 툭 튄데? 갤럭시는 덜 툭 튀어요. 근데 이제 애플이 튀어나오니까 이제 맘 놓고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 대놓고. 기술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나와야 좋은 카메라가 되니까. 열받잖아. 이게 옛날에는 이 정도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덜그럭거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선을 넘었어. 요번 거는 더하다 그러더라고. 이식 안 하고 있으면 오빠 때문에 진짜 이게 이식하는. 그러니까 뭔가 댕댕이가 개밥그릇 막 긁어대듯이. 달라고. 네. 사료 달라고. 포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가장. 그치. 네, 아이폰. 포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고. 나의 첫 아이폰. 이렇게 아이폰 4. 그 깻잎 깻잎 통조림이야? 통조림. 깻잎 통조림? 네. 그거 별로. 저는 네. 그거 3? 3. 완전 처음. 2. 3GS? 3. 3가 그 아이팟 터치 모양. 음. 뒤에 이렇게 싹 해서. 3도 예뻐요. 둥그런 거. 그러니까 3 같이 생기면 이거를 둥글다고 해서 불만이 있진 않아요. 근데 열받게 얘만 튀어나와 있으니까. 3는 약간 저는 PDA 느낌 나가지고. 3가 사실 혁신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니까. 3 모양으로 다시 나와도 될 텐데 왜냐면 패드도 사실 그 크게 한 스타일이거든 처음에는. 패드 맨 처음에도. 지금에야 그 깻잎 통조림처럼 됐지. 3GS가 뒤가 스테인레스였나? 아닌데 3GS도 뒤가 약간 까맸는데 블랙. 그러니까 옛날 애플은 곡선을 되게 많이 썼는데 에어맥도 사실 곡선이잖아 이렇게. 그 아이맥. 곡선을 버리더라고. 그렇죠. 이게 약간 잡스가 없으니까 이제 비효율적 좀 약간 그 공들여야 되는 걸 안 하나? 모르겠네. 약간 그 트렌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포를 썼을 때 그 쾌감. 그러다가 5까지도 오케이. 5는 그냥 그야말로 조금 늘렸을 뿐이지만 약간 어쨌든 약간 긴 폰이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건 맞구나. 였다가 이제 X, 10, 6 막 이런 둥글둥글한 거. 제가 6을 선물을 받았거든요. 뒤에 D가 있었어요. 흰색 그 이렇게 D. 이렇게 U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됐죠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랬었어. 근데 U도 지금 보면은 납작해가지고 괜찮아요. 그때는 좀 약간. 그다음에 10 그리고 가다가 이제 드디어 옛날에 그 약간 각과 그런 걸로 돌아와서 가장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미니를 없앤다고 하니까 다시 큰 폰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육도 지금 보면 선녀. 가겠습니다. 숙보 주호민 작가 평생 그림 그릴 거라 생각했는데 침착맨 고마운 사람 고백.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효신, 김범수 친구라는 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주호민 작가 평생 그림 그릴 거라 생각했는데 침착맨 고마운 사람 고백이었습니다. 얼마 전 웹예능 튀르키예즈 언더블럭에 침펄 듀오가 출연을 했는데 황정민 배우, 하정우 배우 다음 편이 침펄 듀오였습니다. 이게 급이 황정민, 하정우 급이에요. 이제
아무튼 베텐에서 자주 보던 익숙한 티키타카를 거기서도 볼 수 있었고요. 유쾌하게 토크를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묻자 둘 다 서로 감사한 존재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호민 작가는 나는 평생 만화를 그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새로운 내 모습을 끄집어내준 그런 사람이다 라면서 침착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오랜만에 또 두 사람의 훈훈한 마무리도 보기 좋았습니다. 자, 다음 주면 분기별 게스트 주호민 작가가 베텐에 오른 날입니다. 이때는 또 훈훈한 모습보다 물어뜯는 모습을 또 보게 될 거니까 각오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을 침소리로 마무리하는 코너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를 준비했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면서 침소리 범벅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침투부의 순한 맛 베텐에서 무한으로 즐겨보세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공짜인 고릴라 또는 토요일 게시판에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 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남을 놀려먹는 데 특화된 침간질 전문가 구 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예. 침착맨이 가장 행복할 때는 아무래도 남을 놀려먹을 때, 돌릴 때 맞습니까? 그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프레임. 한껏 즐기는 느낌이던데 항상.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가장 좋은 먹잇감, 타격감은 역시 주호민 작가인 것 같고, 예. 또 돌릴 때 요즘에 많이 쾌감을 느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뭐 그냥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난 돌리지 않는다. 예. 저는 이제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하죠. 미얀 마일리지 사키 장인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박정민 배우도 엄청 돌리고 있죠. 박정민 배우님이랑은 요즘에 그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요즘 뭐 배우의 평론가의 작사가 모델 펭귄 부엉이까지 인맥이 아주 넓어지고 있는데 이 인맥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관리법? 사실 뭐 인맥 관리가 뭐 관리하는 게 뭐 있나요 따로? 그냥 만나면 인사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따로 뭐 연락은 뭐 용건이 없을 때 연락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쿨하게 예, 방송만 용건이 있을 하고. 때만. 네. 쇼인도 인맥인가요? 아니 원래 사실 뭐 인간관계라는 게 뭐 용건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전화도 용건만 간단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게 있어야지 하는 거지. 뭐 따로 뭐 할 말도 없는데 굳이 막 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맥 관리가 되는 스타일. 예. 저도 인맥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스트리머 단군님이랑 드디어 만났어요. 침착맨 없이. 축구 좋아하는. 네, 배도라지 패밀리인데 같이 그 축구 게임 런칭 행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침착맨 얘기도 좀 하고. 저 축구인인데 안 부르셨네요? 예? 저 축구인인데. 그러니까요. 아마 그 기간에 저기 섬 어디에 들어가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행사까지 하면 너무 전문성이 과다야. 그죠? 좀 약간 잘 모르는 사람도 나와서 그죠? 예. 좀 물어보는 것도 있어야 돼. 너무 잘하면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무튼 그때 그 박지성 해버지까지 또 그 행사에 와가지고 예. 이 또 단군이 맨유 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겠는데요? 예, 감독님? 다들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예.
유지혜 씨도 왔었고. 예. 그럼 재밌었겠네요. 뭔가 저랑 다 연결돼 있는 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아주 뿌듯하면서도 즐거웠는데 다음에는 침착맨도 좀 예. 해버지랑 이렇게 좀 조우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예. 뭐 축구 잘하시니까 이제. 그쵸. 저는 뭐 축구 뭐 좋아하고 뭐 많이 사랑하고 이번에 또 이제 카타르 또 월드컵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문장에 또가 한 5개씩 들어가요. 카타르 또 월드컵 또. 버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시죠? 그 만두랑 김민재 아나운서가 침착맨의 그 만화가 시절부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사실 침투도 침투 좋아하지만 예. 만화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또 거기 그래요? 미래 출신이거든요. 그림체 자체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요. 예. 그럼 만두랑님이 직접 그리면 되잖아요. 본인이 침착맨 감성으로. 예. 예. 아니, 왜냐면 그림도 잘 그리시고. 거긴 소비자예요. 그냥. 예. 그냥 보는 걸 좋아하시고. 그렇죠. 민두랑 아닙니다. 만두랑입니다. 예. 나도 보는 거 좋아하는데. 보는 게 편해요. 보는 게 짱입니다. 진짜 만화는 보는 게 짱이에요. 자, 박지성 선수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침착맨 앞으로 문자가 있는데 네. 9801님 침착맨이 해외 촬영으로 자리를 비운 침투부의 김풍님이 1일 DJ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김풍님이 제2의 침착맨이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제3의 침착맨, 제4의 침착맨 계속 증식 가능 불가능. 배성재 위인님도 언젠가 제 몇 회 침착맨이 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요즘에 번아웃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채널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냥 중단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요거를 30명이 한 달에 한 번씩만 맡으면 채널이 돌아가겠는데 싶은 거죠. 그렇게 근데 침착맨의 채널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은 뭐 이렇게 밴 당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안 돼요. 배는 안 돼요. 배는 안 돼요? 예. 뭐 규칙으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진짜 방송국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제 비중이 줄어든다면 이론적으로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다른 29분이 각양각색의 자율주행 침투부. 예. 예. 그러니까 뭐 김풍 작가님이 뭐 저번에 일일 DJ로 한번 해주시긴 했지만 네네. 위인님도 하루 맡아서 또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리볼빙맨.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늘어나면은 더 다채롭게. 그리고 제가 개인 방송을 한 5년 6년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컨텐츠가. 예. 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사람이 좀 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하청을 생각을 시키겠다. 합니다. 나는 공장장이다. 뭐 하청이라기보다는 뭐 같이 가는 거죠. 1일 DJ는 해본 적 있는데 1일 BJ는 해본 적 없거든요. 예. 1일 스트리머, 이를 BJ 좋다. 협력회사. 예. 이 경험이 또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중계를 하실 때나. 예. 무슨 도움이 되죠? 침투부를 진행하는 왜냐면 게. 방송을 이제 드리블을 해야 하잖아요. 예. 어떤 중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게 경험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었던 시청자층이 아니고 다른 시청자층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또 이제 폭을 넓혀간다면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자, 사실 저는 항상 방송에서 선을 넘지 않았었는데 예. 거기 가면 좀 넘어봐도 되나요? 넘어도 침착맨의 어떤 탈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넘으면은 다른 29분이 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항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왜 방송을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왜 다른 사람 곤란하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 로얄 럼블 느낌으로. 예. 배틀 로얄. 그럼 이제 이게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30일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다. 야, 사내 경쟁이 장난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터트리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30인 중에서도 이제 분기마다 5명은 빼고 5명은 넣고 승강제로. 승강제로 해야죠. 예. 그럼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 침착맨 플러스로.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 올라가고 이브리그. 올라가고. 예. 이게 축구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축구의 그 어떤 그 시스템을 약간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걸 또 이 잉글랜드 축구 시스템으로. 그렇죠. 예. 6부까지 나중에. 침피엘. 예. 예. 알겠습니다. 침린지 리그.
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도전해서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재밌는 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착안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그 팀PL로 가버리니까 네. 거기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드네요. 아, 그렇죠. 예. 내부적으로 또 이제 평가를 또 하고, 그렇죠. 또 이제 그 복도에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성적표를. 그렇죠. 그 학교 그 모의고사 성적표 붙여놓듯이 붙여놓을 거예요. 1등부터 30등까지. 어허. 서로 자극하고. 그래요. 네. 언제부터 시즌 개막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재밌잖아요. 저는 제가 나가서는 1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인맥 활용해가지고 예. 해버지를 모시고 나간다거나. 좋죠. 예, 그래가지고 팀PL 우승. 그럼 예, 좋죠. 그야말로 이제 해버지 팀PL의 맨유 예. 전성기 시절로. 예. 예. 그럼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달의 직원처럼 예. 이달의 스트리머 해가지고 딱 붙여놓는 거 1등은 그럼 바로 챔피언스 리그. 얼굴도 그쵸. 예. 너무 좋잖아요. 괜찮은데요. 해버지 데리고 오시죠. 스티키를 한번 쓰는 거죠. 좋아요. 초대 우승으로. 초대 우승은 영원히 남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 카이지 보면은 이게 그 효우도 회장하고 뭐 리네카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 그렇죠. 사진 같은 거. 예. 처음에 딱 붙는 거예요. 채팅창에 김이나 작사가는 아이유를 섭외해 올 거다.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나요? 그럼 저는 좋죠. 해버지 대 아이유. 네, 저는 좋죠. 누가 우승할까요? 축구도 하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왕건희님, 김이나님이 침 스튜디오 갔을 때 밖에 직원이 30명이나 된다면서 놀라던데 침투부 직원이 그렇게 많나요? 팩트 체크해 주세요. 그 김이나님이 그거 있잖아요. 제 인터넷 방송에서는 곱하기 10을 합니다 원래. 뭔지 알죠? 네네. 1,000원 후원 오면 10,000원 후원. 뭐 이런 식으로 3명 계셨어요. 근데 30명이라고 하셨어요. 3명. 저도 이제 거기 가봤는데 3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없어요. 예. 자, 일단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로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익명정님 거 소개해 주세요. 저희 집에 아이들 3명인데요. 놀이동산을 가면 항상 솜사탕을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알아보니 가정용 솜사탕 기계가 있더라고요. 솜사탕 기계를 살까요? 있으면 안 사 먹고 집에서 해 먹지 않을까요? 판단 좀 해주세요.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6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솜사탕이 약간 미니 스타일로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먹는 그 거대 솜사탕처럼은 안 되고 약간 사탕 크기, 예. 막대 사탕 크기보다는 좀 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먹죠. 그런가요? 이렇게 작으면 안 먹어요. 솜사탕은 거대해야 되죠. 예. 솜처럼 생겨야 돼. 이거는 지금 보니까 사진이 보니까 솜이 좀 약간 뭉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풀어져 있어가지고 그 구름 같아가지고 좀 한번 좀 호기심이 생겨서 궁금하다. 요게 좀 강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집에서 만들어 버리면은 그 감성이 좀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궁금하다, 한번 입에 넣어보고 싶다라는 느낌. 그게 좀 없어요. 한 번 쓰고 중고 물품으로 팔 거다라고 하시면 있고, 저도 솜사탕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솜사탕을 살 때의 그 감성과 이 부푼 마음, 그렇죠. 그리고 저 기계에서는 마법처럼 약간 막대기에 구름이 끼워져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환경이 중요해요. 자기가 잘 익숙하지 않은 그 장소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기계로 익숙하지 않은 그 사탕을 만들어서 준 다음에 먹었을 때 이제 재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익숙한 엄마가 익숙한 집에서 만들어서 이것도 한 번만 먹는 거 아니야. 여러 번 먹을 거 아니야. 예. 익숙한 이제 사탕이 되는 거잖아요. 익숙한 사탕을 먹으면 이제 더 이상 쾌감이 느껴지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TPO가 중요한데 그쵸. 항상 뭔가 놀이동산이라든가 설레는 공간 그리고 그쵸, 뭔가 그쵸. 낯선 길을 걸을 때 이제 그 솜사탕 메이커가 계실 때 그렇죠. 그거를 기다려서 살고 제작되는 모습을 보는 거 이게 이제 감성인데 그렇죠. 집에서 근데 뭐 예외로 뭐 와플 기계 같은 거는 뭐 잘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것도 저희 집에 있는데 몇 번 해먹고 잘 안 해먹더라고요. 와플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딱 그
대량 생산을 하고 판매자가 있는 거는 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쵸. 예. 요거는 저는 이제 좀 안 사는 걸. 굳이 안 사는 게 더 낫다. 네.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집에서 먹을 때보다 맛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밖에서 먹는 거랑 집에서 먹는 거랑 또 만족도가 유지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 돈가스라든가. 아, 예, 물론 돈가스도 밖이 더 맛있을 때도 있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주면 양적으로 만족감이 있죠. 아 그쵸. 또 하나만 튀겨주지 않거든요. 그쵸. 10장 정도를 쌓아놓기 때문에 그쵸. 예, 그쵸. 예, 그 돈가스를 쌓아놓고 먹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아 혹시 그 베디님은 한번 튀기시면 어머님이 이제 튀겨주시면은 한 10개 한꺼번에 다 드시나요? 아, 그건 아니죠. 아. 예. 튀겨놓고 혹시나 이제 해서. 튀겨놓고 썰어서 그거를 보관하시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가능도 할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혹시나 한다는 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 얼마나 신뢰를 줬는지. 아닙니다. 보통 저는 돈가스 같은 거 한번 튀기면 3장, 석장 정도. 아, 석장. 예. 석장도 만만치 않은데. 석장도 꽤 많은 편이긴 하죠. 근데 이제 밖에서 먹을 때는 돈가스가 정량이잖아요. 그쵸. 돈가스를 추가로 더 먹거나 하는 거는 잘 안 버리지 않습니까? 2인분 시키는 건 좀 힘들죠. 힘들죠. 돈가스를. 족발집 가서 대짜를 시켜갖고 푸짐하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쵸. 고깃집도 추가하고. 근데 돈가스집은 이게 은근히 정량제고 그쵸. 또 굉장히 야박하게 이 개인용 쟁반이 나와요. 아 맞아. 결국 이제 다른 같이 간 친구들한테서 뭐 하나씩 얻는다거나 이렇게 해야만 더 먹을 수 있죠. 그럼 친구들한테 자꾸 얻으면은 친구들이 같이 안 가려고 하겠는데요? 뭐 그건 아닌 것 아 나 같아요. 성재랑은 안 먹을래. 성재가 자꾸 돈가스를 빼먹어가지고 성재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야 얘들아 돈가스 집 가자. 성재 간대? 안 아니고요. 간대. 그럼 그럼 나 갈래.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항상 푸짐하게. 왕돈가스 같은 거 다 드세요? 저는 다 먹죠. 성북동에 있는 그 왕돈가스 집. 아 거기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웬만하면은 다 먹어요. 자, 갑자기 돈가스 쪽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솜사탕은 굳이 사지 마라. 굳이 사지 마라. 자, 비오의 리무진 듣고 돌아옵니다. 빙수기계 뭐 이런 것들 잘 안 하지 않나요? 잘하죠. 그 붕어빵 기계도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이 비슷해요. 근데 잘 안 하는 것 같아. 집에서는 라면 정도까지밖에 안 해요. 그나마 와플 기계가 그런 류 중에서는 가장 좀 많이 쓰지 않나. 와플 기계로 그것도 할 수 있죠. 빵도 그냥 크로플, 해버리고. 크로플. 네, 크로플도. 일단 다 이렇게 눌러버리더라고요. 막 뭐. 햄버거도 눌러버리고 막 다 눌러버리고. 햄버거를 왜 눌러? 그 와플 기계를 이렇게 구워버리면은 뭔가 이렇게 뭐가 맛있게 구워지나 봐요. 앞뒤로 구워버려가지고. 그러면 안에 패티까지 눌리는 거 아니에요? 햄버거 빵만 누르나? 아니요 다 넣어서 할 걸요. 그럼 이런 수제버거는? 아 그런 거는 안 하고 뭐 아무튼 막 그냥 다 짜부 시켜 그냥 막. 햄버거 먹고 싶다. 요즘 거의 안 드신 지가 오래됐죠. 좀 이 정도 되는 햄버거. 싹 눌러서 싹 누른 다음에 흡입 바로 흡입. 이게 그런 거는 보통 배공 청소기. 그런 건 보통 이제 그 꼬챙이가 꽂혀 있어가지고 뽑아야 하잖아. 그대로 이제 꼬챙이 여기 이렇게 손 나온 다음에 이제 싹 이렇게 눌러서 누른 다음에 뽑아서. 반 정도를 커팅해요. 커팅. 꼬챙이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반 정도는 들고 먹고 아 나머지 썰어서 먹고. 나머지는 보통 여기는 이제 분해되잖아요 서서.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게 포크를 꽂아가지고 서석 꽂은 다음에 썰어가지고 아. 파이브 가이즈가 우리나라 들어왔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나
근데 파이브 가지가 뭐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던데. 드셔보셨어요? 네. 저안 먹어봤어요. 쉑쉑 파이브 가지 둘 다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거 플랭크 버거, 보급형 쉑쉑. 녹색깔. 네. 아, 저희 동네 엄청 많아요. 그걸 안 보급형 먹어. 쉑쉑. 나 쉑쉑 맛있는데? 쉑쉑도 뭐 그냥 오히려 제일 맛있었던 건 그 인앤아웃. 이네나우. 인앤아웃 맛있고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수제버거 느낌으로 먹을 때 부담 없는 느낌이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 그냥 거기 가면 프렌치 프라이도 두껍고 밀크쉐이크도 팔고 딱 필요한 것들이 있고 버거도 훌륭하고. 집버거. 다 먹어. 그러게요. 다 드셔봤네요. 해외를 많이 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미국 가면은 확실히 버거 먹고 또 호텔 같은 데가 또 안전하니까 모르는 거 시켰다가 괜히 실패하면 아는 맛이니까. 예. 런던 어니스트 버거도 유명해요. 런던에도 파이브 가이즈 다 있는데 파이브가이즈가 미국 동부 거죠? 그럴걸. 해운대 오킴스파. 해운대. 좀 있으면 미국에 오니까 물어보라고. 쿠로 가입 것까진. 보면서 오고 싶을 텐데. 쿠로가미. 쿠로가미가 무슨 뜻이에요? 쿠로는 까만색. 가미가 뭐예요? 머리카락 아닌가요? 네. 가미가 머리카락이야? 검은 머리. 머리인가 보다. 가미가 머리가. 쿠로가미 가입 것까지. 아, 나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침 뻔하다. 검은 머리 여기. 검은 머리 한국인님. 건망하니 건망. 그러니까 쿠로가미가 뭐지? 검은 머리? 검은 머리. 쿠로가미 강코쿠진. 쉐보레 같은 거죠. 쉐보레. 쉐보레? 쉐보레 외제차인데 한국 회사인가? 지금 부평에서 엔진이 났다고 하잖아요. 검은 머리 차퍼. 아이, 웃긴데. 보령 미션. 쉐보레는 그 고질적인 심장병을 극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G80은 지금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저는 애초에 차알못이라 몰라요.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도 그 전에 이제 쉐보레를 타다가 바꿨으니까. 그 이제 경유차여가지고 소음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랑 경유차랑 비교하면은 다 좋죠 사실.
근데 일단 저는 G80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갤럭시도 그렇고 제가 쓰는 거는 그냥 막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정숙성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수입도 있는데 뭐 마이바 한번 때리죠. 마이바는 기사님 두고. 만족도가 떨어져. 왜요? 수리가 오래 걸리잖아. 현기는 바로 그 동네에 가가지고 하루 만에. 마이바는 금방 해주지 않을까 왠지. 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걸 그래봤자 뭐 벤츠 그거 아니야? 저기 부품 같은 거 수급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지만. 아니 그럼 뭐 회장님들이 탈 텐데 회장님이 갑자기 뭐 고장 났어 그러면 그때는 네. 이제 다른 걸로 타잖아요. 다른 걸. 세컨카를 타겠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거 뭐 딴 걸 렌트해주기도 회장님들은 비서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해야 하잖아요. 그 다른 거 받아오고. 주차도 힘들어. 주차도. 그러니까 그 원래 폐차장에서 부품 구하는데 저는 현기가 짱인 것 같아요. 저는 현기가 딱. 그렇죠. 일반 서민들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가서 그리고 그 편의성이 국산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외산이 서비스 센터도 그렇고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아 근데 저번에 G90을 타봤는데 차가 너무 좋은 거야. 충격적으로 좋더라고. G90. 그거 엄청 큰 차 아니에요? 좀 길죠. 그건 좀 약간 그건 진짜 디자인도 회장님- 다르던데 회장님 에쿠스 차. 기반이던데. 그렇죠. 회장님 차로 나온 건데 이게 뒷좌석의 만족도가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 K9 진짜 차 탈 줄 아는 사람은 K9을 탄다 이러면서 나 외제차 타고 다녔는데 K9으로 바꾸고 계속 K9만 탑니다. 막 이런 거 계속 있어. K9은 길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진짜 커요. 옛날에 그 뭐지? BMW 엄청 큰 거 뭐죠? 그거 몇 시리즈더라? 7 시리즈인가? 그 급으로 큰 거 같아. 뭐 옛날에 그 7 시리즈는 뭐 7 시리즈는 근데 옛날엔 진짜 컸고 비교적 컸는데 지금 지금은 보면 그렇게 다른 할까요? 차들이 엄청 커져가지고 아니 근데 커 보이긴 해. 왜냐면 앞에 콧구멍이 너무 커져가지고 앞에서 보면 어우 뭐 왜 이렇게 육중해 이랬는데 막상 앉아보면 특히 이제 숏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넓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롱바디는 또 좀 부담스럽고. 서울은 주차 공간 너무 좁아서 대형차 너무 부담스럽죠. 도로도 좁고. 저 리무진 타봤거든요. 진짜 긴 거. 무슨 더맨더머에 나오는 그런 리무진. 불편해요. 천장이 낮으니까 되게 불편해. 별로 넓지도 않아요. 밖에서 보면 엄청 넓어 보이는데 안에 타면 별로 안 넓어. 리무진 유턴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이렇게 해서 가. 이렇게 가지고. 근데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요즘은 그 뭐라 해야 되지? 뒷바퀴 조향이 돼서 그런가? 이게 반경이 더 좁아졌던데. 아 그래요? 긴 차도 뭐 리무진은 아니겠지만 뒷차도 뒷바퀴가 움직여주니까 좀 잘 도는 것 같은데. 훨씬 많이 도는구나. 그게 짱인 것 같아. 그냥 그 카니발 그게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그게 훨씬 커 보이고 리무진보다. 근데 카니발은 승차감이 생각보다 그 안에 공간은 좋은데 의자도 편하고 근데 차가 높아서 그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흔들리는 느낌. 그래서 카니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타고 가면 덜컹덜컹? 뒷좌석에서 이러면서 하니까 멀미가 나더라고. 그거는 아까 이거 카투키 때문에 치는 것처럼 본인이 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솔직히 이건 아닌데. 진짜 호들갑 진짜. 카톡 온 건데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 카니발 타는 게 다 좋으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밥도 먹고 그러던데. 그 더 정숙한 버전을 안 타셔서 그런 건가? 아니. 어차피 하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서스는 그래도 엔진이 또 조용할 수도 있잖아요, 좀 약간. 거의 똑같을 텐데. 서스펜션 문제겠죠? 그걸 좀 또 물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거 있잖아요. 그 하이리무진. 네. 연예인들이 타는 거. 그거 타봤는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 타거나 그리고 또 일단 넓으니까 굉장히 쾌적하긴 한데 달릴 때 어떤 그 느낌. 서스는 K2 흑표가 좋다. 미쳤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까 K9 자주포 얘기하면서 에스컬레이드. 언제가? 언제 시작? 에스컬레이드, 캐딜락. 그거는 너무 뭐랄까 거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연예인들이 그걸 많이 타더라고요 요즘에. 가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가불 달고 보내주세요. 자, 김창수님 거 소개해 주십시오. 모기 물렸을 때 물린 자리에 십자를 그리면 간지러움이 좀 사라지잖아요. 스님들도 모기 물리고 간지러우면 십자 그리기 가능 불가능? 이게 스님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러게요. 살생을 하면 안 돼서 모기를 잡나 안 잡나 뭐 이거 스님들이 그쵸. 그거를 여쭤볼 수 있지만 스님은 십자도 못 그려? 어, 십자도 통째? 아 만자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만을 그려야 되는 거 절표시, 아니냐? 절표시요? 예. 십자는 이제 불교니까 십자는 그리면 안 된다. 만자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뜻이에요? 예. 스님들인데 이 십자가를 그려도 되냐?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목이 물리면 십자만 하지 않아요. 더 계속 누르거든요. 그냥 여러 방향으로. 그죠? 그렇죠. 별표도 만들고 막. 예. 그래서 만자로 그리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만자로만 하면. 만자는 진짜 시원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종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아무튼 그 이게 주변이 또 간지럽거든요. 그렇죠. 또. 예. 점점 퍼져 나가죠. 그래서 주변 하려면은 만자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십자는 그럼 못 그릴까요? 아무래도 종교적으로 십자. 근데 의미가 그러면은 스님은 뭐 덧셈도 못해? 스님은 회계 담당 스님은 뭐 어떻게 해? 예. 뺄셈, 말이 안 되잖아요. 뺄셈. 그럼 이유는 되겠네요. 사실상 이걸 십자라고 하지 않고 예. X라고 하는 겁니다. 아. 곱셈 곱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이거는 어느 각도에서 보면 십자일 수도 있지만 돌리면 사실 곱셈. 불교적이네요. 그것도 예. 좀 약간 마음가짐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요.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예. 스님들은 뭐 삼칙 연산만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하네. 예. 너무해. 그럼 뭐 거기 사찰에서는 일자 드라이버만 쓰냐?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1 더하기 1 귀요미 금지. 너무하네. 예. 이제 요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 X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예. 1+1 상품 구매 금지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계속 가네요. 계속 가네. 끝이 네. 없네요. 예. 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십자 표시보다 만자가 훨씬 시원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저는 물리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만자를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인증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까요? 사진 찍어서. 예. 자 김창수님 이건 가능이라고 보고요. 예. 의지박약님 거 소개해 주세요. 학교 앞에서 자취 중입니다. 싸고 유동인구가 많은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 1층에 치킨집이 있는 건물에서 살게 됐는데요. 집 들어올 때마다 치킨 냄새 때문에 매번 야식으로 치킨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에 돌입했는데 치킨 냄새가 너무 강해요. 졸업까지 3년 반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집에 살면서 다이어트 가능할까요? 집 위치랑 크기가 딱 좋은데 치킨 냄새도 질리는 날이 오겠죠? 야. 유유. 아니 물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왜 계속 드시죠? 치킨이 이게 물릴 수도 있는 건데 예. 치킨집들이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예. 다양한 양념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 치킨집 바이럴이에요. 진짜 맛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예. 보통 몇 번 먹으면 이제 좀 치킨이 물려가지고 냄새 때문이든 뭐 맛 때문이든 맛 때문이든 안 먹게 될 텐데 이분은 냄새도 계속 맡고 식사도 계속 하고. 치킨집에서 튀기는 알바를 하다 보면 물린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지독하게 튀겨야 돼요. 예, 띄엄띄엄 튀기면 식욕이 확 돕니다. 계속 코 밑에 기름 찌꺼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튀겨야지. 제가 예전에 그 김밥집을 저희 집에 한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김밥집 메뉴 중에 돈가스가 있어요. 예. 제가 예. 돈가스를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돈가스를 주문하는 사람도 엄청 많으면 이게 신물이 나서 아닐 것 같은데 띄엄띄엄 시키니까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치킨 같은 네. 경우에는 저도 이제 치킨집 알바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서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매장에 손님들이 먹고 남기잖아요. 가져가면서 하나씩 집어먹습니다. 남긴 거. 그렇죠. 그럼 이제 주방에 갖다 놓고 깔끔하게 먹은 거는 주방에다 안 버려요. 올려놓고 접시 서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집어 먹어요. 근데 이게 빼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예. 안 물립니다. 오히려. 그렇죠. 중간에 띄엄띄엄 먹으면 이거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예, 계속 하나씩 빼먹는 거예요. 그 오징어 그 볶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손님이 다시 들어오면 예? 어디로요? 나간 것 같았는데 계산까지 확인하고. 계산까지 하고. 테이블이 이제 완전 비어 있을 때 이제 딱 남긴 거를 딱 갖다 놓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게 그게 또 꿀맛이거든요. 치생충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침착맨 치생충이다. 손님이 없을 때 예. 기어가서. 예. 리스펙! 그래서 그게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맛있죠.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겠어요. 그 학생 때 알바했던 건데. 치킨이라는 게 사실 물리는 단계까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 군대 있을 때 보면은 이제 그 취사병이 예. 가끔 치킨 많이 들어왔다고 확 튀겨버릴 때가 있거든요. 예. 닭튀김을 해가지고 진짜 넓은 그 모포 같은 데 위에다가 비닐만 깔아놓고 신문지랑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치킨 산처럼 쌓아놔요. 그리고 그 부대원들이 쭉 둘러앉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무한으로 흡입해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먹는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물리지가 않아요. 이거 근데 이분은 매번 이제 돈 주고 사서 드시는데도 안 물리네요. 원래는 이게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집어 먹거나 이게 누가 이렇게 해줬을 때 이게 먹는 건데 이분은 계속 돈 주고 사 드시는데도 안 물린다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물리겠죠? 지켜볼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가 불가능할까요? 좀 저는 이사를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면 아니고 그냥 벌크업을 좀 하고 주변에서 보기 좋다 이 정도면 그냥 좀 더 계셔보시고 벌크업을 하고 깎을 생각이면은 그냥 계시고. 근데 제가 어쨌든 조언드리지만 사람 찌는 건 끝이 없습니다. 계속 갈 수 있어요. 그 위에 또 또 있고 그 이 정도 위에 또 있고. 이 정도면 거품 아닌가 싶을 정도여도 더 갑니다. 여기서 더 안 찌겠지 해도 더 찌고. 더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끝이 없어요. 107.7.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주파수고요. 예. 자, 그럴 수 있다. 이것은 가능 불가능? 요거는 저도 이제 배디님 의견하고 이제 동의하는데 이사를 가시는 게 불가능. 불가능. 예. 자, 장미여관 마성의 치킨 듣고 돌아옵니다. 103.5. 아니에요. 100.1. 100.1. 예. 장군차 번호판이 1001번이었거든요.
120까지 쪄보신 분이 계시네요. 찌르면 끝이 없다고. 가능하죠. 공혁준 그 스트리머 있잖아요. 원래 좀 살이 있었는데 더 쪘어. 그래가지고 한때 많이 찌르다가 140까지 쪘어. 지금은 지금 좀 많이 뺐지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찌면은 계속 찌더라고. 요즘에 많이 빠졌잖아. 요즘에 조금 다시 쪘어요? 지금 한 130kg 나와요. 아 그래? 또 다시 또 해야겠는데? 저도 이제 양고기로 채우기 위해서 좀 비우 가야죠. 카타르. 그 양고기가 유명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중동이니까 기본적으로 양고기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양고기 식당들이 있어요. 네. 오랜만에 가네요 거기 진짜. 전에 뭐 몇 번 갔죠. 카타르 중계 갈 때마다 건물을 확장해. 갔을 때 처음에는 한 층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위층 뚫었다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옆 건물까지 열고 한국 사람들 하도 많이 오고 그리고 딱 가면 한국말 다 할 줄 알아요. 그럼 거기 양고기가 더 맛있어요? 네, 거기 카타르 분이 서빙 오자마자 메뉴판 들고 대짜 드려요? 뭐 이렇게 물어봐. 카타르 분이 한국말로 한국말을 잘해요. 대짜 드려요? 대짜 드려요? 대짜? 중짜? 내짜?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냥? 네. 딱 견적 보고 한국 사람들 한 4-5명이 같이 하니까 대짜 드려요? 뭐 안녕하세요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대짜 드려요? 빵? 뭐 이러면서. 빵? 네. 먹어 안 먹어? 빵? 뭐 이렇게? 아니 뭐 먹어 안 먹어도 반말이잖아. 카타르 배성재 세트 있나요?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항상 시키는 게 있어요. 그 허머스 그거 이렇게 허머스랑 샐러드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네. 거대하게 그거 하나 가운데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식전빵 이제 좀 주거든요. 그거랑 대짜. 대짜. 근데 사실 배성재 세트가 아니라 거기는 차범근 세트라고 해야 될 정도로 차 감독님 거기 가면 진짜 여기 뼈다구가 이렇게 쌓여요. 뼈 무덤. 대식가시죠? 네, 뼈 무덤이 차범 세트. 중동닭. 중동탁이 뭐야? 중동의 배오동닭. 동탁 중동탁. 갈까요? 네. 자, 갑니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침착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이제 좀 그을렸던 게 덜 빠져가지고 예. 아직도 참치맨 느낌인데 예. 행복한 쿠아카님 거 소개해 주시죠.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흰색 셔츠에 검정색 슬랙스를 돌려 입는데요. 옷은 그냥저냥 깔끔하게 입는데 머리를 너무 못 만져서 고민입니다. 머리 때문에 너무 촌스럽거나 어벙해 보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땡튜브 보고 따라해봐도 영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말년 작가님도 머리는 신경 안 쓰는데 깔끔한 수염 때문에 스타일리시해 보이잖아요. 이정범 작가님도 그렇고요. 저도 수염을 길러볼까 하는데 그럼 머리 상관없이 스타일리시해 보이기 가능하겠죠? 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패션에 대한 질문. 저는 머리 진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냥 거짓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왜 아니 그렇게 근데 보신 거지? 가끔 이제 스케줄 하고 왔을 때는 이제 단정한 머리가 있어가지고 머리도 단정하고 수염도 단정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멀끔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머리를 해준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에서는 머리를 신경 안 쓰는데 깔끔해 보인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냥 거짓골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수염 근데- 때문이 아닙니다. 예. 근데 머리가 또 막 그렇게 막 이상하게 돼 있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저는 이거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무슨 폭탄머리처럼 느껴진 적도 없고 물론 이제 바깥에서 목동은 이제 밤보러 날 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예. 머리가 이제 좀 산발이 될 때는 있는데 머리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수염 때문은 아니고 수염 때문에 더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기르셔도 되는데 기르는 이유가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기르시는 거면은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깔끔한 느낌을 원하는 거면 좀 오히려 아닌 것 같고 예. 하지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느낌이 있어집니다. 뭔가 예. 그리고 더군다나 셔츠에 슬랙스를 입으신다고 하니까 옷은 굉장히 단정하게 입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제 수염이 나 있으면 약간 바리스타인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좀 수치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수염이 이 본인이 예쁘게 나는 라인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일단. 예, 그리고 좀 빽빽한지도 좀 예. 중요하고. 이게 듬성듬성하거나 길이 연결 안 돼 있거나 그러면 네. 수염을 길러도 오히려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미염공이냐 아니냐를 한번 좀 기르면서 길 자체를 확인해 보는 건 좋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게 수치 좀 없으면 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염을. 예, 그 수염 사이에 그 까만색으로 흑채 효과를 내는 거죠. 칠해서. 그러면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하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찜창맨 이제 수염 자체가 이제 타고난 예쁜 수염이고 미염공인데 행복한 쿼카님은 왠지 쿼카처럼 나지 않을까. 네. 지금 본인의 단서를 흘렸어요, 그죠? 예. 나는 쿼카처럼 생겼다. 그럼 비추인가요? 예? 비추인가요? 완전 비추죠. 그 왜 가끔 그 카메라 잘못 찍을 때 쿼카가 찍힐 때 있잖아요. 예. 행복한 얼굴. 일단 이거는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보고 결정하는 게. 그렇죠. 여기서 뭐 저희가 뭐 하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약간 흰 셔츠에 검정 슬랙스지만 얼굴은 쿼카의 느낌. 약간 설치류의 느낌이 나게 되면 수염은 비추예요. 아, 예. 말끔하게 그냥 깨끗하게 매일 면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보리보리 쌀님 거 소개해 주시죠. 면허 딴 지 1년도 안 된 초보 운전자입니다. 최근에 새 차를 뽑았는데요. 차 뽑자마자 주차하다가 기둥에 옆구리를 긁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잔흠집은 그때그때 고치지 말고 모았다가 한 번에 고치라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리고 속상해요. 이렇게 신경 쓰이는데 무시하고 차 타기 가능할까요? 유유. 두 분은 차 흠집 나면 그때그때 고치시나요? 얼마나 묵혔다 고치는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사연 자체가 초보의 느낌이 너무 납니다. 잔흠집이라는 건 보통 예. 그 범퍼 정도. 예. 예. 사실 범퍼도 빨리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눈에 많이 띄니까. 예. 진짜 이런 잔흠집은 뭐 번호판에 뭐가 흠집이 났다거나 예. 아니면 그 문콕 정도의 느낌 있죠. 예. 그런 거는 모아다가 한 번에 뭐 덴트를 한다거나 예. 이게 말이 되는데 옆구리를 긁은 거는 긁었는데. 이건 중상이거든요. 예. 예, 이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으로 뭐 예를 들면 액정이 조금 깨졌어요. 예, 바로 바꾸는 게 좋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또 깨지면 모아서 수리해야지 해서 계속 깨진 걸 쓰면 본인만 불편한 거거든요. 작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더 깨질 줄 알고. 그러니까. 예. 이건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발목이 한번 돌아갔는데 완전히 이게 몸이 완전히 360도 돌아갈 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안 고쳐요. 이건 뭐죠? 저는 그냥 뭐 모았다가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안 고쳐요. 그래서 그 괴인 그 자체. 제 그 하얀색 경유차 있거든요. 예. 그 아내가 한번 그 기둥에다 박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박았는데 앞을 예, 꿋꿋이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뜨그뜨그득득 해가지고 완전 그냥 옆에 그 뭐 휀다가 맞는 표현인가요? 맞아요. 휀다가 그냥 우그러졌어요. 그냥 이렇게 어우. 들어간 게 아니고 우둘투둘 해가지고 우그러졌어. 근데 그냥 쓰고 타고 다니거든요. 사람으로 치면은 갈비뼈 한 3개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나간 채로 다니는. 바로 병원 가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또 기둥에다가 후진하다가 그 사이드 미러 뒤로 꺾이기 그거 제가 잘하거든요. 그건 뭐 저도 가끔 합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잘못하면은 우그러져 가지고 이 그 유리 있죠.
그 사이드 미러의 예. 유리 안쪽이 보여요. 그 뒤쪽이 뭔지 알아요? 예, 반사판인데 안쪽이 오. 드러나게 된 거.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막 다니는데 그냥 고칠 생각이 없으면 편합니다. 고칠 생각이 없으면. 근데 이제 저는- 모았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 이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열받는데. 근데 외국에 보면은요 이런 차 많거든요. 청테이프로 그냥 발라. 많진 않아요. 아 이게 막 대롱대롱 하면은 청테이프로 이렇게 발라. 외국이니까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지. 예. 그 뭐야 그리고 그런 사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유리창도 그 유리 테이프로 예.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축구 선수 중에 그 캉테라고 있어요. 예. 굉장히 귀여운 선수인데, 아, 캉테, 예, 월드 클래스. 귀요미. 예, 돈도 엄청 많이 버는 프리미어리그 선수인데도 굉장히 검소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차도 조그만 차를 사고, 근데 그 차가 완전히 그 윤태진 씨 차처럼 반파카예요. 반파카. 작살이 났어요 이미 절반 정도. 예. 근데도 테이프를 붙이고 열받게 훈련장에 등대요. 그 팬들이 보면서 바꿔라. 그 돈도 많은 양반이 왜 저렇게 테이프 붙이고 다니면서 예. 저는 근데 그 감성을 알아요. 모두 갬성이야. 그 차를 사러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수리하는 것도 귀찮고, 아니, 뭐 계약을 하는 것도 귀찮고. 에이전트도 있고 뭐 다 그 일 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아 근데 본인이 가서 또 이게 해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에요? 뭐다 여기랑 여기 사인하시면 되고요. 띡띡띡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차를 안 바꿨었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래요. 귀찮아서. 알겠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차 상태가 그 뭐 새거든 테이프로 붙였든 자기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고. 자, 캉테 차량 볼까요? 우리 예, 집 흰색, 차랑 비슷하네, 흰색 저기 미니 옆에가. 쿠땡인데 예. 지금 그 바퀴 위쪽 덮개 부분이 진짜 오글오글하죠. 열받게. 오글오글하죠. 저희 집 차가 저래요. 오글오글. 휀다 부분. 저는 뒷 그 휀다요. 예. 캉말년. 예. 캉창맨. 저건 그래도 사이드 미러가 멀쩡하네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 차가 범퍼라든가 뭐 이런 거가 약간 나갔을 때 범퍼 가는 거는 사실 돈도 크게 깨지고 예. 좀 굉장히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모았다가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펜더 부분이 나가면 예. 나중에 녹슬거든요. 아, 그러면 차에 암이 퍼지는 거예요. 그쵸. 사실상 작은 암세포입니다. 그쵸. 예, 비 맞고 이러면 상풍 에디션. 그렇죠. 약간 이 악성 종양이 되기 전에 떼어내야 돼요. 그 옛날에 그 치킨 브랜드 땡부 치킨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간판처럼 그 부식돼가지고 전체가 땡부 치킨 예. 간판처럼. 그리고 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제 그 뭐 부스레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냥 땡로표 페인트 같은 걸 사가지고 그냥 발라요. 차량용 그 페인트를 바르는 게 아니고 그 윤기가 안 나게 그리고 아니면 화이트 있죠. 화이트로 칠해서 아니 그 아무 가까운 공업사 가가지고 돈 주면 다 해주는데. 귀찮으니까 그리고 맡겨야 되고 야. 그러니까 가까이 보면은 그 윤기가 안 나. 윤기가 안 나. 이게 그 혹시 속된 말로 눈탱이. 예. 이게 걱정돼서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갔다가 맡기면 다 해줍니다. 예. 지독하네요 진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소위 말하는 그 뭐 좀 눈탱이 그 예. 없어요. 못해요 요즘은 잘. 요즘에는 그 정보도 너무 그게 공유가 돼 있고 다 이렇게 탁탁탁탁 정찰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이 치명적인 귀차니즘 분야별로 있긴 하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귀찮아서 못하는 것들이 또 다른 분야 많으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아주 비싸게 산 해외에서 산 게이밍 노트북을 예. 400만 원 주고 샀는데 안 쓰세요? 스웰링 현상이라고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럼 커졌어. 데스크탑 됐어요? 노트북이 뚱뚱해졌어요. 어. 예. 근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바꾸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은 이것도 답답해할 수 있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예. 컴퓨터 잘 다루고 컴퓨터 잘 사고 뭐 이런 분들이 보면 일단 저걸 산 거부터가 그치. 이해가 안 되고
저걸 저 돈 저 주고 사? 모델을 왜 사지? 저걸 저 돈 주고 사? 이런 게 있는데 그랬어요. 안 고치고 앉아 있는 것도 아마 그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뭐 화이트를 칠하고 이런 건 괜찮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가 뭐를 손을 대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냅두지. 예. 나중에 맡겨야지. 아 그러면 찌그러진 채로 다니는 거 괜찮잖아요. 왜 부푸는 건 저는 방치채로 방치하셨죠? 방치하고 있지만 그걸 켜서 게임을 하진 않아요. 예. 예. 가동 중단 일단. 아 근데 이제 그 차는 뭐 만약에 뭐 옆에가 찌그러졌어도 그 부위로 달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주차장에서 빼면 녹이 쓰니까. 바퀴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엔진하고 바퀴가 다니니까 그 겉모양은 좀 찌그러져도 되지 않나. 자 아무튼 빨리 그 사람 불러가지고 예. 일단 탁송 서비스도 있어요. 아, 예, 가지고 가셨다가 또 고쳐서 갖다 주십니다. 예. 아 근데 또 바꾸면 색깔이 좀 미묘하게 다를까봐. 아 요즘 기가 막히게 맞춰요. 아 그래요? 예, 진짜 자세히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보일까 말까지. 원래 있던 건 때가 좀 타서. 아니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변질됐으니까 이 색을 못 맞출 것이다. 요즘은 다 바꿉니다. 이런 건 또 민감해요. 찌그러진 건 안 민감하고. 너 미대 출신이니까 색깔이 이렇게 좀 약간 색깔 약간 튀는 이 게. 햇볕에서 비춰보면 다른데? 예. 예, 안 그럽니다 요즘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개. 예, 어떻게 보면 몇 개를 하느냐는 과학이죠. 예. 자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프리미엄 남성 청결제를 드리고요. 자 참치맨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개수는 모르는 거니까 아 4개는 언급 안 해. 예, 언급을 안 하시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네. 2개가 될 수도 있고. 전에 2개 있었는데 2개는 언급해도 되잖아요. 1개가 될 수도 없으니까. 1개가 될 수도 있어요. 한 개는 안 되지. 그게 안 되죠. 두 개여도 3개가 될 수도 세 개를 있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개가 될 수도 있어. 그때 막 그 다음 주 거를 달린 적도 걸어서 가지고. 미친 듯이 달린 적도 있었어요. 네. 한 7개인가? 맞아요. 그때 7개인가. 왜 한번 오늘 달려보자고 7개. 그러면은 육각천 살인 사건처럼 제가 안 나와도 하나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육각천 앞에 이거 일부도 좀 세포 채취해가지고 이식하고 2부도 이식하고 그럼요. 그건 연출이 네, 아니라 이렇게. 트릭입니다. 트릭. 트리가 네. 오빠 혼자 실컷 떠들고 가능 이것만 따오면 되는 거죠. 가능 불가능. 가능 이러면. 자율주행 시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방송도 자율주행으로?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지금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 자, 일단 클로징 가겠습니다. 이제 이한 두 가지 버전 해주세요. 배성재의 텐 10월 8일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철의 옷장 정리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배성재의 텐 토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됐습니다. 아그 서핑 주변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핑은 저기 부산 쪽 아니면 동해 쪽 부산 양양, 송정 부산, 송정. 송정, 울산 뭐 이런 데. 울산? 울산도 이제 막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제주도. 제주는 뭐 많겠지. 보통 양양이지. 양양? 거기서 가까우니까 수도권에서. 양양은 금방 가. 물이 지금 차갑나? 지금은 할 수 있어요. 파도는 지금이 가장 제일 좋을 때야?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에버랜드 서핑 때. 나 에버랜드로 가야겠다. 제일 가깝네. 네. 안전하고. 내가 뭐 정통을 뭐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는 상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시흥에도 생겼어 그런 거. 실내 인공으로 이렇게 파도 만들어서. 웨이브 파크 같은 거. 좋다. 서핑복 입으면 춥나요? 덥나요? 입어본 적 없는데.
승복을 입어야지 온도 유지가 돼서 입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수구 선수 출신이잖아. 수구할 때 그 전신으로 입어요? 아니야. 그리고 수구 선수 얘기도 이제 아면 돼요. 너무 옛날. 그치, 한 30년 됐지. 30년 됐지. 진짜 30년이야. 진짜로 30년이야. 다 체르니 30번 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체르니 30번까지. 와 30년 중. 난 40번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수구 1세대냐고. 그러니? 진짜 그때 네, 수구팀이 없었어요. 나가면 메달이었어. 칭찬이었어. 그 뭐더라? 우생순? 우생순 맞나? 핸드볼? 네, 핸드볼처럼 수구도 하나 드라마가 나올 뻔. 뭐 친민수 타임 있어? 억지로는 하지 맙시다. 일단 놀랄 만한 거 있는데 깜짝 놀랄만한 게 있다고? 억지로는 하지 마. 줘봐. 저렇게 얘기하면 별로 놀랄만한 게 없는 거. 이미 안 써놨다는 거 자체가 음. 사실 뭐 큰 뭐 이슈가 없는 거죠. 그리고 궁금하네요. 아 놀랍긴 하네요. 갈까요? 색깔 다음 주에 마피아 게임 가버렸네. 3인 마피아 얘기하지 마. 김영철. 마피아. 그치요. 저도 봤어. 이름 세 글자만. 다들 화났대. 뭐 빨리 여론 잠재울 만한 거 없어? 청취 조사 기간인가? 아니에요. 급하게. 왕 작가님이 또 또 아 마피아 게임 철업띠뿐 아니라 우주소녀 루다와 체리빌렛 유주 씨가 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여론 잠재울 수 있겠나? 반응이 좀 약간 사뭇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극과 극. 근데 그 동시간대 1위 프로그램 DJ가 오셔도 반응이 동시간대 1위 아니죠? 1위 아니에요? 예. 전체 2위. 전체 2위? 동시간대는 1위 아니에요? 뉴스공장 1위지. 아, 동시간. 아 그래요? 예. 1, 2가 그 시간대였어요? 7시가 최대 격전지이자 최고 파이. 그렇구나. 근데 이제 두 개가 카테고리가 전체 2위인데 청취층이 다르니까. 동시간대에서도 2위야. 컬투쇼가 3위야? 자, 그 밑에까지 밑에부터는 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 컬투쇼 이제 뭐 잘 모르는 순위가 돼버렸네.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거 당연히 당연히 안절부절. 아니 뭐, 정확히 모르니까 뭐 정확히 말할 수가 없죠. 전교 2등인데 반에서 2등 이런 느낌. 전교 1, 2등이 같은 반에 있어. 같은 네. 반에 있어. 7시 아침 7시가 가장 그 모집단이 많아가지고
라디오 청취하는. 근데 영철이 형이 거기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죠. 최대 자본과 청취층이 몰리는 시간대인데. 베테는 몇 등이에요? 전교? 네. 전교 등수는 그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SLS 저기 반에서는 국영수 말고 기술과학 100점 이런 거 아닐까요? 교련 100점. 그런 체육 100점. 종목 하나 잘 파는 애들 있잖아요. 예체능 1등? 음악 필기 만점 이런 거. 사진 한번 찍을게요. 가이코 쿠션 안 왔나? 그냥 오늘은 이말년만 찍어보자. 가이코쿠신 아니야. 강코쿠신. 구로가미 가이코 한국진. 구로가는 강코쿠신. 이말년만. 둘 다? 이렇게. 한 번만 갖다 주세요. 하나, 둘. 둘이 같이. 뭐 아니 그냥 찍어도 돼요. 그냥. 근데 되게 얼굴 한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또 아니네. 이게 예비인 거 얼마 사기예요? 더럽나 봐. 하나, 둘, 셋. 다리 탄 거 봐. 고기도 탔는데? 그거 챙겨 어딨지? 뒤에 있어요. 이거요? 잠깐만. 저 밑에 있어요. 저 뒤에. 아니 여기서 보면은 진짜 이건 진짜 웃긴데? 이게 타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뻘개지면서 좀 뭐라고 했지? 그래도 까지진 않았네. 확 나이더라고. 여기가 코가 안 까졌네 그래도. 아 피부가 까지진 않았어요. 그걸 발라서 그런가? 지금 내가 아침 9시부터 SBS 와 있었더니 아주 그냥 재입사한 거 같네. 졸려 죽겠네. 이거였으면 피부 맑아지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미군 안 오네. 알겠습니다. 제발. 수고하셨습니다. 일부러 지하철 갔어.